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굴곡과 고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언제쯤 이 터널의 끝이 보일까?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가까운 사람에게도 속마음을 꺼낼 수 없는 고독, 무언가 자꾸 놓치는 듯한 허전한 마음.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순간이 바로 삶의 큰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대우는 언제나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 징조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린 사람만이 그 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많은 이들이 실제로 겪은 삶의 큰 전환 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징조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에게 다가올 큰 흐름을 준비하는데 확실한 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춘자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김춘자님은 64세 여성으로 오랜 시간 주부로 살아오다 남편과 사별하신 뒤 삶의 방향을 잃고 계셨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누구에게 기대할 사람도 없고,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게 답답했어요. 그분은 상담 중 울컥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속이 흔들리던 그때 오래전 함께 공부하던 친구에게 우연히 연락이 왔고 작은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일은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책을 읽으며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기다려지는 존재가 된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제야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알 것 같아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삶의 전환은 크게 흔들린 다음 문득 다가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버티고 견뎌낸 사람만이 자신에게 온 대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복은 반드시 작은 근심 뒤에 온다. 지금 당신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운이 터지기 전 반드시 지나게 되는 5가지 징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첫 번째 징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가까운 관계의 정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대운이 시작되기 전 사람은 먼저 인간관계에서 큰 격변을 겪게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지거나 내가 의지했던 누군가와 예기치 않게 갈등을 겪게 되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 관계들이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멀어지고 끊어지는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왜 갑자기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지? 하지만 그 순간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운명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의뢰했던 최순미님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순미님은 60 넘어간 여성으로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조용히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두터운 관계라 믿었던 3명의 친구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정서적 의지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부터 그 관계에 미묘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모임 안에서 느끼던 미묘한 소외감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를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조용히 내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최수미님은 그 모임에서 조용히 자신을 지우기로 결심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점차 그 시간 속에서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수채화 수업에 등록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기 시작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망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인연들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내가 아닌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사람은 변화 앞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당신을 위한 공간이 되어줄 때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기회가 조용히 찾아오는 법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정리된 관계는 없었나요? 그 관계들을 억지로 붙잡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내가 그 인연에 지치고 있었다는 걸 애써 외면하고 있진 않았나요? 우리는 관계를 정리할 때 비로소 나의 본심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대운이 다가오기 전 당신을 붙잡고 있던 무거운 인연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건 운명의 준비 과정입니다. 고전 중 책은담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군자는 군자의 길을 함께 걸을 친구를 곁에 두려 하지 그 수만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 삶은 많은 인연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깊은 인연 한 사람이 더 소중한 법입니다. 혹시 최근 관계가 정리되고 있다면 당신에게 큰 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첫 번째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징조를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삶에 대한 깊은 회의와 허무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징조는 매우 은밀하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저 마음이 지친 탓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의 큰 변화나 대운이 오기 전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이대로 나이 들어도 괜찮을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이런 질문들은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대개 그 질문이 끝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깊이 자리 잡고 있죠.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백정남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백정남님은 63세 남성이었고 오랫동안 은행에서 일하다 정년 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그는 은퇴 후 마치 모든 것을 끝마친 사람처럼 텅 빈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편히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그럭저럭 괜찮다고 느꼈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어느 순간부터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뭐 때문에 하루를 사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그의 일상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출근하고 회의하고 성과 내고 나면 내가 쓸모있는 사람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숨 쉬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는 자신이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이 깊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회의감은 한밤중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가장 크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숨은 쉬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도대체 뭐지 싶었어요. 그런 백정남님이 변하기 시작한 건 우연히 지나가다 본 공방 창문 속 도예 수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무작정 수업에 등록했고 처음으로 흙을 손에 쥐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하며 자신의 숨겨진 감각과 감정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태껏 뭔가를 계산하고 줄 세우는 삶만 살아왔는데 이제야 내 손끝에서 내가 만든 무언가가 나를 위로한다는 걸 알았어요. 회사는 떠났지만
인생은 여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그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허무함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였더라고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요즘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그 허전함을 그저 나이 들어서 생긴 감정이라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공허함은 사실 당신 안에서 변화를 준비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땅 속에서 씨앗이 터지기 직전 가장 깊이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회의는 당신 삶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는 두 번째 징조일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되려는 자는 먼저 그 중심이 무너져야 한다. 지금 당신 안에서 무너지는 감정들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채우기 위한 공간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공허함 속에서 당신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싹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세 번째 징조로 삶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의미 없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충격처럼 사람을 멈춰 세웁니다. 그동안 힘들게 지켜온 자존심, 수십 년 일하며 쌓아온 경력, 사람들과 쌓아온 관계들조차 문득 허무하게 느껴지고 그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력이나 우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이 틀을 잡기 시작했다는 가장 깊은 징조입니다. 기존의 것이 무너지기 전엔 새로운 것이 자랄 수 없습니다. 무너지듯 정리되는 삶의 토대는 사실 당신을 위한 새로운 구조를 세우기 위한 땅고르기일 뿐입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했던 송명자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송명자님은 65의 여성으로 평생을 요식업에 몸담으며 반평생을 한 가게에서 떡볶이를 팔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가게는 명자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반죽하고 튀기고 볶으며 단골 손님들과 웃고 떠들던 그 자리는 그녀의 삶 그 자체였죠. 하지만 팬데믹 이후 매출이 급감하고 단골들도 줄어들며 결국 가게 문을 닫게 되었을 때 그녀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난 뭐라도 남을 줄 알았어요. 이만큼 버티고 일했으면 남은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은 집안에서 시계를 보며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건넨 작은 수첩 한 권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옛날에 우리한테 해줬던 이야기들 여기다 좀 써줘. 우리 엄마도 모르는 얘기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망설이다 수첩에 몇 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되어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서전 쓰기 수업에 등록했고 몇 달 후 가게에서 배운 인생이라는 제목의 작은 책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가게 문은 닫았지만 나는 다시 문을 연 거죠. 이번엔 마음의 문을요. 그녀는 지금 동네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떡볶이를 나눠주는 작은 나눔 부엌을 운영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시 사람을 만나고 웃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 말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시작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당신도 이전의 경력이나 관계 혹은 삶의 터전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너짐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초입에 있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짓지 못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만 계속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얻은 것 이상은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이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바로 대운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그 무너짐 속에 당신을 위한 새로운 삶이 단단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징조에서 삶이 조금씩 빛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어느 날 갑자기 주변이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싶다는 충동이 이상하게 강해집니다. 오래된 옷을 정리하거나 책장을 싹 비우고 싶다든가 휴대폰 속 연락처를 지워버리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것. 그건 단순한 정리벽이 아니라 당신 안에 숨겨진 내면의 흐름이 새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운이 오기 전 우리 안에선 삶의 여백이 필요해집니다. 그 여백은 새로운 에너지와 사람과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죠. 정리란 곧 비움입니다. 그 비움이 있어야 채워짐도 오는 법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임도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임도현님은 62의 남성으로 은퇴 후 늘 집에 계시며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보내고 계셨습니다. 도현님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자꾸 짜증이 나고 심지어 가족들 목소리조차 거슬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다른 이유도 없이 방 안가득 쌓여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모았던 잡지,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고장난 시계, 입지 않는 옷들까지 이상하게 손이 저절로 움직이고 그렇게 며칠을 정리하고 나자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집안이 달라지니까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는 그렇게 하나의 공간을 비운 후 삶 전체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그 계기로 지역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젊은 날의 기억들을 글로 풀어냈습니다. 그 글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조용한 반향을 일으켰고 그를 초청해 삶의 이야기 나눔 강좌를 열게 하는 놀라운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나답게 산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격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그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회도 그 만남도 자신에게 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요즘 당신은 무언가를 정리하고 싶은 충동이 자주 들고 있진 않나요? 그게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어쩌면 내 안에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비워야 들릴 수 있습니다. 잡동사니 같은 인연, 더 이상 입지 않는 생각, 쓸모없이 붙잡고 있던 감정들을 하나씩 정리할 때 그 빈 공간으로 새로운 기회,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삶이 들어옵니다. 동양 고전 대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정돈됨에서 자라고 마음은 고요함에서 빛난다. 정리는 곧 내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환히 밝히는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정리를 시작하고 있다면 그건 대운이 들어올 공간을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는 네 번째 징조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징조에서 대운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다는 결정적인 신호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징조는 작은 직감과 우연이 반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딘가 이끌리는 느낌,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동하고 자꾸 눈에 들어오는 메시지들, 그런 우연한 흐름 속에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운이 오기 전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 끌림은 사람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았던 윤호진님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호진님은 66의 남성으로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한동안 삶의 목적을 잃은 채 텅 빈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평소에 관심도 없던 산사로 향하는 버스를 충동적으로 타게 됩니다. 그냥 그날따라 밖에 나가고 싶더라고요. 햇빛도 좋고 왠지 가만히 있으면 놓치는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그렇게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산사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우연히 열린 삶의 전환이라는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강연은 자신과 비슷한 시기를 지나온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는 그의 가슴에 묵직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시기를 지나면 나에게도 뭐가 올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 호진님은 작은 수첩을 하나 사서 자신이 느낀 감정, 마주한 사람들의 말, 길에서 본 문장, 우연히 들은 노래 가사 등을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수첩이 쌓일수록 자신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인 중 한 명이 그 수첩을 보고 작은 출판사에 소개했고 결국 은퇴 후 나를 다시 쓰다라는 제목의 에세이책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 책은 동년배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호진님은 지금까지도 강연과 집필을 이어가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생 2막을 살고 있습니다. 그날 그 버스를 안 탔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죠. 정말 그랬어요. 운이 온다는 건 이유 없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요즘 당신에게도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거나 자꾸 눈에 들어오는 책, 반복해서 들리는 노래 가사, 어딘가 떠나고 싶은 충동 같은 게 있지 않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당신을 이끄는 삶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을 위한 메시지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그 우연을 놓치지 마세요. 그 끌림을 따라가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고전 중 역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지는 움직이고 움직임 속에서 길은 생긴다. 멈춰 있으면 보이지 않던 흐름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보이고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작은 직감이 있다면 그 직감은 당신의 대운이 문 앞까지 왔다는 마지막 징조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5가지 징조들을 정리하고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를 함께 마무리하며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운이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5가지 징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징조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삶을 휘젓는 폭풍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아주 강하게 당신의 마음과 일상에 흐름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가까운 관계의 정리였습니다. 익숙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사랑이라 믿었던 인연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건 당신이 더 깊은 삶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삶의 회의와 허무감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고 하루하루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 그 허무는 단순한 우울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의미가 다시 쓰이기 전이 여백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징조는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무너져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력도, 관계도, 자존심도 하나둘 무너지고 남는 게 없어 보일 때 그 무너짐은 새로운 구조가 세워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정리에 대한 충동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 지나간 감정, 낡은 습관들을 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건 새로운 운이 당신에게 들어올 공간을
스스로 비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작은 직감과 우연히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엔 지나쳤을 말이 갑자기 크게 다가오고 어딘가 가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나며 누군가의 말 한마디, 거리의 간판 하나, 책의 문장 하나가 자꾸만 마음을 건드릴 때 그건 삶이 당신을 이끌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실제로 인생이 크게 바뀐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변화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동안 당신 마음속에서 무언가 묵직하게 움직였거나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 떠올랐다면 그건 당신의 삶에서도 이미 대운이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그 준비란 대단한 지식이나 돈이 아니라 이 징조를 느끼고 그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움직임들을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세요. 감정의 변화, 사람과의 거리, 집안의 기운, 몸의 느낌, 마음의 끌림,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어디론가 이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운이 바뀔 수 있다고 믿나요? 그 믿음은 그 자체로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생긴다. 뜻이 없다면 눈앞의 길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그 길이 당신 앞에 이미 펼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당신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와 방향을 심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세요. 혹시 이 이야기가 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대운은 언제든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작은 변화들이 그 모든 시작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